안녕하세요. 오늘은 19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운하 회전 항성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죠. 가장 먼저 볼 내용은 항성운동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성운동의 성분. 여기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자, 이 관측자가 한 별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별까지의 거리는 D로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파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별이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V라는 속도를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있는 시선 속도,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있는 접선 속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접선 속도에 의해서 관측자가 별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만큼의 각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각의 운동이 생기게 돼요. 이 각을 U라고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이것을 고유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 운동은 단위 시간에 얼만큼의 각도를 움직였는지, 즉 각속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점은 이 고유 운동이라는 값은 바로 누구 때문에 생긴다? 접선 속도 때문에 생긴다는 것. 고유 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접선 속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D라는 거리가 VR이라는 시선 속도로 움직이는 거리보다 굉장히 클 거예요. D라는 값이 저 VR이라는 시선 속도로 움직이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에 비해서 VR로 움직이는 저 거리는 굉장히 작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한번 같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T는 UD, 고유 운동과 저 거리로 곱해준 값이랑 같게 되겠죠. 그리고 단위까지 한번 따져보면 초퍼년 곱하기 하색. 자, 이걸 조금 다듬어 볼게요. 이 초라는 것은 206265분의 1 라디안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색이라는 값은 206265AU라는 값과 같습니다. 그럼 한번 대입을 시켜서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뮤T 단위는 AU 퍼 년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VT라는 값은 이제 보통 킬로미터 퍼 세크로 많이 나타내요. 우리가 보기가 편하니까요. 깔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도 한번 킬로미터 퍼 세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AU는 몇 킬로미터인가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1.496 곱하기 10의 8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은 몇 초인가 이것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3.154 곱하기 10의 7제곱 초랑 같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AU 없어지고요. 년이랑 년도 없어져요. 그리고 숫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4.7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VT라는 접선 속도는 4.74 뮤T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접선 속도뿐만 아니라 시선 속도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별의 운동 속도와 시선 속도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는 VR분의 VT가 되겠죠. 그러면 VR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VR을 곱하고 탄젠트 세타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탄젠트 세타분의 VT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접선 속도만 구해내면 이 각 세타를 알았을 때 시선 속도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성단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관측자가 있고요. 관측자. 저 멀리에 성단이 있어요. 성단. 성단이라는 것은 별이 같이 여러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성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별만 딱 집어서 관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별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한번 성분 분해를 해보면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로 분해가 되겠죠. 이 접선 속도 때문에 관측자가 별을 보게 되는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만큼의 고유 운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별은 계속 운동을 하겠죠. 이때도 접선 속도 때문에 이만큼의 고유 운동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별이 또 운동하면 고유 운동이 또 생깁니다.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에 관측자는 어디 방향을 보도록 되느냐? 바로 이 별의 운동 방향과 평행하게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뿐만 아니라 다른 별을 한번 보더라도 같은 성단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겠죠. 이 별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고유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관측자가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는 저 성단에 있는 별들이 다 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수렴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성단에 속해 있는 모든 별들이 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곳을 우리가 수렴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각을 한번 세타로 잡아볼게요. 관측자가 별을 보고 있는 방향과 수렴점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렸던 이 별은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별과 수렴점 사이의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별의 운동 속도 그리고 시선 속도 사이의 각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일단 VT라는 것은 아까 구했듯이 4.74UD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4.74 저 뮤라는 값을 뮤는 그대로 오고 저 D라는 값을 D는 거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리를 연주시차의 역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단위가 무엇일 때? 파색일 때. 연주시차의 역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연주시차 역수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VT라는 것은 뭐랑 같냐면 VR 탄젠트 세타와 같습니다. 이것이 4.74 단위도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 초만 좌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좌변에 있던 친구들은 다 우변으로 한번 옮겨줄게요. 파이 초는 VR 탄젠트 세타 분의 4.74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시차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운동성단의 시차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같은 성단에 속해 있는 별들이라면 수렴점에 수렴하겠죠? 수렴할 것입니다. 자, 근데 비슷한 방향에 있던 어떤 별이 있어요. 근데 이 별은
수렴점에 수렴하지 않아. 운동을 하는 걸 딱 보아하니 수렴점에 수렴을 안 해요. 다른 별들은 다 수렴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비슷한 방향에 있던 별만 수렴점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별은 저 성단에 속해 있지 않구나. 성단에 속한 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성단 개념을 이용하면 저 성단에 속한 별인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운동성단의 시차를 구함으로써 저 성단의 거리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어요. 정확히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의 차등회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의 차등회전. 오늘 총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바로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되죠. P의 제곱은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과 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궤도 운동을 완벽한 원의 운동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특별히 A의 세제곱이 아니라 궤도 운동의 반지름 R의 세제곱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뭐랑 같죠? V분의 2파이 R과 같습니다. 앞에서 진리도록 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죠? 이걸 한번 대입을 해주면 P는 V분의 R에 비례하기 때문에 V분의 R의 제곱, 이게 R의 세제곱과 비례한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속도의 개념이 또 나와야 돼요. 각속도. R분의 V죠. R분의 V예요. 자, 이걸 한번 또 대입을 해주면 V분의 R이니까 오메가분의 1이겠죠. 오메가 제곱분의 1은 R의 세제곱과 비례한다. 오메가는 뭐에 비례해요? R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과 비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케플러 회전을 한다면 즉 중심부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주변을 궤도 운동하는 이 천체들은 그 궤도 운동의 반지름이 길수록 각속도가 어떻다? 각속도가 작다는 거죠. 그 크기가 작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천체는 이만큼을 운동을 할 때 이거보다 조금 멀리 있는 천체는 이 정도의 각을 움직일 수 있고요. 더 멀리 있는 천체는 이만큼의 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각속도가 작아진다는 것이 눈에 확 보이죠. 이게 바로 케플러 회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강체 회전이에요. 한 구를 생각해 볼게요. 이 구 내부에 물질들이 로라는 밀도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만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운동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심력이 있어야겠죠. 구심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R분의 V 제곱. 자, 근데 여기서 구심 가속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심부에서 잡아당기는 힘, 바로 중력이 되겠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것이 가상의 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내부에 가상의 구를 한번 그려보면 이 구의 바깥에 있는 물질들은 중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 구의 안쪽에 있는 물질들만 저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분의 GMR이라고 식을 나타냈을 때 이 M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R인 구 내부에 있는 물질의 질량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그리고 밀도는 균질하다고 했으니까 로우 이걸 한번 계산을 해주면 R제곱분의 G 곱하기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로우다. 계산 한번 빠르게 제가 미리 해왔거든요.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V는 3분의 4 파이 G 로우 2분의 1제곱 곱하기 R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상수죠. 그럼 V는 결국에 뭐랑 비례한다? V는 R과 비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체 회전이라는 것은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속력이 빠르게 궤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중심으로부터 어떤 막대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심을 기준으로 막대기가 회전하는 것처럼 막대기가 회전을 하는 것처럼 중심부에서 가까우면 속력이 느리고요. 중심부에서 멀리 있으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결국에 같은 각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태양의 운동, 태양 주변의 천체들의 운동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은하, 특히 태양 주변에서는 이 궤도 운동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각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상황은 은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태양이 있고 은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태양계에 있는 관측자가 이 별을 바라봤을 때 시선 속도랑 접선 속도는 어떤 크기가 될 것이냐 그걸 계산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여기 한번 그려볼 거고요. 밑에 은하 중심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럼 여기쯤에 외부에 있는 태양 근방의 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은하 중심 사이의 거리는 R0, 은하 중심에서 별 사이의 거리는 R, 태양에서 별 사이의 거리는 D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양과 별은 저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원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 거니까 태양은 이쪽으로 세타 제로라는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별은 이 은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라는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 근방에서는 은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값이 세타 제로라는 값보다는 클 것입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에서 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연장선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엔 각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은하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태양에서 별을 바라보는 방향, 그 사이의 각을 L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이 은하 중심에서 저 연장선에 한번 수직선을 내려봤을 때 이 각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여기 각이랑 이쪽 각 합한 것이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이 각은 90도 빼기 알파 빼기 L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네 각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이쪽 각은 90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9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90도 마이너스 L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태양계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 별의 시선 속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선 속도를 구하려면 저 별의 운동 속력 빼기 태양의 운동 속력을 해줘야겠죠? 어떤 성분? 시선 방향의 성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저 별에서 한번 관측자가 바라보았을 때 시선 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세타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속력을 구해보면 세타 제로 사인 L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뺑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의 각속도를 잠깐 표시를 해주면 R0분의 세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세타 제로라는 것은 R0 오메가 제로랑 같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 별도 오메가는 R분의 세타일 것이니까 세타는 R 오메가일 것입니다. 이걸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R 오메가 코사인 알파 빼기 R0 오메가 제로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을 보냐면 일단 이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한 변의 길이분의 그 마주보는 각으로 사인 값을 해준 거. 그러니까 여기 R을 한번 볼 건데 R에서 마주보는 각이 여기죠. 그래서 R분의 사인 L. R분의 사인 L은 뭐랑 같아야 하냐면 이번에는 R0와 그 마주보는 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R0분의 사인 90도 플러스 알파. 자, 사인 90도 플러스 알파는 뭐랑 같냐면 코사인 알파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이 식과 이 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R0 사인 L은 R 코사인 알파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VR, 저 시선 속도의 식을 보면 왼쪽에 있는 항에 R 오메가 코사인 알파가 있죠. 저 R 코사인 알파를 R0 사인 L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R0 오메가 사인 L이 될 것이고요. 빼기 R0 오메가 0 사인 L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 왜 이래 이거. 자, 그랬을 때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뭘로 묶냐? R0 묶고 오메가 빼기 오메가 0 사인 L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VR이라는 것은 R0 괄호하고 괄호 열고 오메가 빼기 오메가 0 괄호 닫고 사인 L과 같다. 이런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관측자 입장에서 저 별의 시선 속도를 구하는 과정이었어요. 한번 지우고 공간이 부족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 한번 지우고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이래. 그 접선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속도도 마찬가지로 저 별의 그 속력 빼기 저 태양의 속력을 해주면 되겠죠. 저 별의 관측자 입장에서 저 별의 접선 속도 사인 알파 빼기 세타 제로 코사인 L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타에다가 R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R0 오메가 0 코사인 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삼각형을 보냐? 아까랑 동일합니다. 일단 R분의 사인 L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변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D 그리고 그 마주보는 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사인 90도 마이너스 알파 빼기 L.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으로 한번 바꿔보면 D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L이 되고, 이걸 삼각함수 그 공식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분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L 빼기 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사인 알파 사인 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변에 이식과 이식을 볼 건데 양변에 R과 D를 한번 곱해주도록 할게요. D 사인 L은 R 코사인 알파 코사인 L 빼기 사인 알파 사인 L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고 이걸 다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친구를 좌변으로 옮겨주고 이 친구를 우변으로 한번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R 사인 알파 사인 L은 R 코사인 알파 코사인 L 빼기 D 사인 L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R과 사인 L로 양변에 나눠주도록 할게요. R과 사인 L로 나눠줘라. 그러면 사인 L분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L 빼기 R분의 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인 법칙만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사인 알파의 밑에 있는 식을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 식을 한번 여기다가 써줄게요. 여기다가 써보면 R 오메가 사인 L분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L 빼기 R분의 D 빼기 R0 오메가 0 코사인 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알파에 한 식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아까 우리 시선속도 구할 때 사인 법칙에서 하나의 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R분의 사인 L은 R0분의 코사인 알파라는 식이 있었는데 양변에 R과 R0로 곱해주면 R0 사인 L은 R 코사인 알파랑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코사인 알파만 남길게요. 코사인 알파만 남기고 코사인 알파는 R분의 R0 사인 L과 같다. 자, 그럼 이 코사인 알파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 오메가 코사인 알파가 R분의 R0 사인 L이라고 했고 사인 L분의 코사인 L 빼기 R분의 T 바로 닫고 빼기 R0 오메가 0 코사인 L. 자, 그러면 사인 L 없어집니다. 그리고 R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R0 오메가 코사인 L 빼기 오메가 D 빼기 R0 R0 오메가 0 코사인 L 이런 식이 나오죠. 또 한번 묶어줄게요. 뭘로 묶어주냐면 R0와
코사인 L로 한번 묶어줄게요. 빼기 오메가 t. 자, 그러면 이 VT라는 접선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는 것과 같은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측자 입장에서 저 별의 접선 속도의 크기와 시선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호트 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오호트 공식이 뭐냐? 이제 별의 저런 회전 운동에 대해서 태양의 움직임에 의한 값을 빼준 것이 별의 실제 움직임에 태양의 움직임의 값을 빼준 거. 이 태양의 움직임의 값을 이제 아까 교재 앞을 보면 LSR이라고 또 표현을 해줬어요. LSR. 역학적 LSR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 LSR 값을 빼준 것이에요. 어디에서? 저 별의 움직임에서. 그러면 이렇게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른 공식이 또 엄청 많아요. 무슨 상수 같은 것도 나오고 미분식도 나오고 제가 이거를 정리하긴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석대로 안 하고 저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선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